안녕하세요. 여러분과 함께 프리미어 프로 CS5로 익히는 기초 영상 편집 테크닉을 함께 공부할 윤정현입니다. 첫 번째 시간하고 두 번째 시간은 약간 이론적인 강의를 할 예정입니다. 첫 번째 시간은 영상이 전체적으로 어떻게 흘러가는지 그것을 대략적으로 익히는 시간일 것이고요. 다음 시간에는요. CS5의 신기능을 익히긴 할 건데요. 일단 눈으로 어떤 점이 조금 더 좋아졌는지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조금 지루하시더라도 이렇게 이론적으로 아셔야지 이 다음에 여러분들이 편집을 진행하실 때 조금 더 의미 있는 작업을 하실 수 있습니다. 우선 처음으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것은 여러분들이 그냥 촬영을 해서 편집을 하는 그런 과정을 거쳐서 영상을 만들겠지만 실질적으로 영상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 간단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영상은 영상이라고 칭하는 것들은 영화, CF, 뮤직비디오, 드라마 다 비슷합니다. 모두 다 시놉시스라는 작업을 거쳐요. 시놉시스라는 것은 전체적인 줄거리를 요약하는 단계입니다. 예를 들어서 건물을 짓기 전에 설계도를 그리고 작품을 만들기 전에 미리 의도를 넣는 이러한 작가의 주관을 넣는 작업인데요. 간단하게 대략적으로 어떠한 이야기가 흘러갈 것인지 이렇게 메모를 해 놓는 정도도 좋습니다. 그런 다음에 시나리오 작업을 들어갑니다. 시나리오 작업은 그 만들어 놓은 시놉시스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정리를 하는 단계고요. 흔히 드라마 대본이니 영화 대본이니 하는 것들이 시나리오에 포함이 된다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렇게 글로 쓴 시나리오가 아니라 마치 촬영을 하는 것처럼 그러한 앵글을 가지고 그림을 간단한 컷들을 그려 넣는 것들을 스토리보드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에는 촬영을 할 때 주제의 비디오와 오디오 그리고 효과까지 전반적으로 기술을 쫙 해놔요. 누가 봐도 이해하기 쉽고 어떤 앵글에 어떻게 스토리가 흘러가겠구나 라고 이미지를 상상할 수 있으면 됩니다. 그렇게 프리프로덕션, 시놉시스, 기획, 시놉시스, 시나리오, 스토리보드를 지나서 실제 촬영을 하는 단계는 오히려 이렇게 간단하게 한 단어로 정리가 될 수 있습니다. 스토리보드 혹은 콘티를 가지고 사전의 계획에 맞춰서 정확하게 촬영을 하는 것이고요. 이렇게 촬영을 한 것들은 가편집이라는 과정을 거칩니다. 가편집이라는 것은 효과를 넣지 않고 자막도 넣지 않고 그냥 순수한 영상을 가지고 대략적인 줄거리를 맞춰 넣는 과정이고요. 여기에서 이 다음 과정인 전환 효과나 CG를 넣는 과정이 효과를 넣는 과정입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효과도 조금 더 멋지게 그리고 자연스럽게 넣는 종합편집 과정을 거칩니다. 종합편집 과정을 거친 다음에 기술시사라는 것을 해요. 기술시사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스태프들이나 영상에 참여한 관련된 사람들을 모아놓고 객관적인 눈을 가지고 영상을 바라보는 단계이고요. 이 과정을 거쳐서 의견을 수렴한 다음에 최종 편집이라는 단계를 거쳐서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이 모든 과정을 다 할 필요는 없어요. 그렇지만 여러분들 머릿속에는 어떠한 단 10초짜리 영상을 만들더라도 이러한 과정 중에서 내가 어디쯤 있겠구나라고 계획을 세워두셔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번 수업을 통해서 하는 과정들은 가편집부터 최종 편집에 이르는 이렇게 편집 단계입니다. 이번에는 촬영을 할 수 있는 장비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 합니다. 보통 디지털 영상을 촬영하기 위해서는 디지털 캠코더라고 하는 전문 장비를 사용하게 되지만 우리 주위에 휴대가 간편한 핸드폰이나 보급형 디지털 카메라를 이용해서도 얼마든지 영상을 촬영할 수 있습니다. 또 개인용 컴퓨터를 이용해서 자유롭게 편집을 할 수도 있죠. 처음 보실 촬영 장비는 휴대폰입니다. 요즘에 출시가 되고 있는 휴대폰들은 단순히 휴대폰은 아니죠. 아이폰만 해도 촬영도 되고 편집도 되고 바로 블로그나 유튜브 같은 것에 올릴 수도 있고요.
휴대폰 자체가 촬영 장비, 편집 장비,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영상 장비가 되고 있습니다. 또 핸드폰의 가장 큰 장점은 휴대가 간편하다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휴대폰에서 만들어 놓은 이러한 영상들은 바로 USB 단자를 통해서 컴퓨터로 직접 입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많이 쓰는 것들은 이렇게 디지털 카메라죠. 지금 이렇게 나와 있는 이렇게 DSLR급이 아니더라도 간단한 컴팩트 카메라에도 그 영상을 촬영할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물론 뭐 휴대폰이나 디지털 카메라 뭐 그 다음에 나오는 핸디캠 같은 것들도 모두 바로 편집을 할 수도 있지만 가끔 컴퓨터나 뭐 깔려있는 프로그램, 깔려있는 코덱에 따라서 코드를 바꿔야 되는 필요가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어쨌든 테이프로 촬영을 하는 거에 비해서 훨씬 그런 단계가 간소화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디지털 카메라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USB 단자를 이용해서 바로 컴퓨터에 넣을 수 있고요. 휴대폰에 비해서 이러한 DSLR급의 경우에는 CCD라는 것이 있어서 훨씬 화질이 좋을 수 있습니다. 휴대폰의 경우는 주요한 기능이 아무래도 전화이다 보니까 이러한 촬영 장비의 화소수는 높지만 그러한 색감을 인지하는 CCD 혹은 CMOS라는 것이 탑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더 많습니다. 하지만 디지털 카메라의 경우는 이렇게 DSLR급 전문적인 장비의 경우는 모두 카메라에 CMOS나 혹은 CCD 같은 것이 있기 때문에 색감을 잘 잡아낼 수 있어서 조금 떨어지는 화소수라고 하더라도 어, 고화질의 영상을 혹은 이미지를 뽑아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시는 것들이 이제 가정용 캠코더라고 하죠. 핸디캠이라고 불리는 캠코더입니다. 정확히 말해서는 캠코더의 경우는 방송용 장비에 속해 있습니다. 핸디캠의 경우는 일반인들이 사용할 수 있게 조작도 간편하고요. 그다음에 가격도 저렴하고요. 그 대신 화질이 조금 떨어지는 그러한 단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사용하실 때는 그리고 요즘에는 저렴한 가격에도 방송국 화질급은 아니더라도 여러분들이 흔히 뭐 가정용 홈 비디오를 만드실 때 무리 없는 화질을 만들 수 있는 좋은 캠코더가 좋은 핸디캠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요 다음에 보실 캠코더, HDB, ENG 이런 것들은 흔히 방송용 장비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일단은 3CCD라고 해서 그런 색감을 인지하는 칩이 3개나 들어있어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색감을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과 같은 고화질을 얻을 수 있고요. 단점은 아무래도 이제 전문 장비다 보니까 조작이 조금 어렵고요. 그리고 가격이 비싸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방송국 장비의 경우는 핸디캠에 비해서 테이프가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핸디캠까지는 요즘에는 다 디지털로 녹화가 되는데 캠코더부터는 대부분 테이프로 녹화가 6mm, 8mm 많이 들어보셨죠? 이렇게 녹화가 되다 보니까 단계가 훨씬 복잡합니다. 카메라를 켜서 일일이 테이프를 디지타이징하는 작업을 거쳐야 되고요. 그 과정에서 캡처 보드의 역량에 따라서 화질이 많이 열화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방송용 장비에서 최고 화질을 얻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은 이제 방송국에서 사용하는 그러한 캡처 장비를 사용하시면 가장 좋겠죠. HD 카메라의 경우는 방송용 장비인데 얘를 굳이 컴퓨터에 넣는다면 1시간에 500기가까지도 용량을 차지한다고 합니다. 근데 HDV급의 경우는 HD만큼의 화질을 내면서 1시간당 54기가, 뭐 약 55기가 정도의 하드디스크의 공간을 차지한다고 합니다. 이것도 사실은 우리가 쓰기에는 만만치 않죠? 왜냐하면 그냥 캡처가 54기가고요. 얘를 또 편집하고 결과를 뽑아내고 하려면 100기가, 200기가는 우습게 차지하니까요. 이것도 여러분들 컴퓨터에서는 물론 불가능하진 않지만 조금 위험하지 않을까 생각이 합니다. 그리고 방송용 ENG는 여러분들 컴퓨터에서는 아예 캡처조차도 되지 않고요. 전문 장비를 통해서 캡처를 해야 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 중에서 영상으로 직업을 갖고자 하시는 분들은 SD급, 여기가 DB캠이라고 하거든요. 이 캠코더를 DB캠급 HDB 정도의 이러한 카메라 장비를 구비하신다면 여러분들은 이렇게
영상을 가지고 직업으로 삼아도 손색이 없는 장비는 갖추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컴퓨터도 편집 전문 컴퓨터가 있어야 되겠지만요. 예, 그리고 나서 이제 보시면 이제 촬영을 했어요. 영상을 편집해야 되겠죠? 갖고 왔으니까. 영상을 편집할 때는 물론 우리는 프리미어라는 프로그램을 사용할 거예요. 그런데 꼭 프리미어만 있어야 하느냐? 물론 그건 아닙니다. 프리미어가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프로그램은 사실이지만 유일한 프로그램은 아니에요. 그래서 아비드 익스프레스라고 하는 프로그램도 있는데요. 이것은 실제 방송국이나 광고회사에서 많이 사용되는 프로그램이고요. 그만큼 이제 방송이나 광고회사에서 원하는 효과들이 많이 들어있겠죠. 그리고 고화질을 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 소니 베가스라는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이것은 프리미어와 더불어서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프로그램이고요. 프리미어보다는 조금 저렴한 가격이고요. 간단한 인터페이스와 다양한 효과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소니 베가스를 하지 않고 우리는 프리미어를 할까요? 프리미어의 경우는 가장 강력한 장점이 뭐냐면 물론 뭐 인터페이스 효과 똑같이 많아요. 그리고 그렇지만 포토샵이나 일러스트레이터를 사용해 본 분들이시라면 프리미어의 뭐런 툴이나 효과를 따로 공부할 필요도 없을 정도로 아주 비슷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애프터 이펙트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이 애프터 이펙트라는 프로그램은 효과를 전문으로 넣는 프로그램이에요. 뭐 자막도 아주 다이나믹하게 넣을 수 있고요. 여러분들이 CF에서 예쁘다, 되게 멋있다 이런 것들은 다 애프터 이펙트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만들 수 있는 효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프리미어는 포토샵, 일러스트레이터, 사운드부스, 앙코르 DVD, 애프터 이펙트까지 모든 어도비 라인의 프로그램들과 호환이 아주 좋습니다. 때문에 프리미어를 배우시는 것이 아무래도 여러분들 영상의 발전에 위해서는 조금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무비메이커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이 무비메이커라는 프로그램은 가장 큰 장점은 여러분들이 윈도우가 있으면 무조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보다 간단한 인터페이스이긴 하지만 프리미어나 소니 베가스나 이런 편집 툴에 전문 편집 툴에 익숙하신 분들은 오히려 조금 불편한 인터페이스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효과가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내가 프로그램을 따로 구할 수도 없고 그다음에 나는 그다지 전문적인 영상을 만들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간단한 UCC나 간단한 성장 비디오를 만들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무비 메이커만으로도 충분하게 영상을 만들 수 있으니까 너무 무리하셔서 고가의 프로그램을 구비하지 않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시는 대표적인 영상 프로그램은 애플에서 나오는 파이널 컷 프로입니다. 파이널 컷 프로의 경우는 영화에서 많이 편집을 하고 있는 그러한 고가의 장비인데요. 영화를 나오기 때문에 아주 고화질의 고용량도 무리 없이 편집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맥에서만 여러분들 쓰는 윈도우가 아니라 맥 컴퓨터에서만 쓸 수 있는 단점이 있고요. 가격이 고가여서 쉽게 구비를 할 수 없는 그런 단점이 있게 되겠습니다. 모든 프로그램은 각각의 일장일단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쭉 들어보시고 가장 여러분들 입맛에 맞는 거 쓰시면 될 것 같고요. 모든 프로그램의 원리는 거의 비슷해요. 가져와서 편집하고 내보내고 이렇게 되니까 프로그램 하나만 제대로 배워놓으시면 다른 프로그램을 배우시는 데는 그다지 어색함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코덱이라는 것을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코덱이라는 것은 영상이나 음성의 신호를 디지털로 바꿔주는 코더와 그리고 그 반대로 디지털로 되어 있는 코드화 되어 있는 신호를 다시 우리가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게 해주는 디코더를 함께 갖춘 합성어입니다. 간단하게 말해서 영상이나 음악 파일을 코덱이라는 것을 이용해서 압축을 해주거나 풀어주거나 하는 프로그램이나 장치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이
코덱이라는 말을 잘 모르시더라도 많이 들어봄직한 것들을 한번 보여드리면 엠팩이라는 걸 많이 보셨을 거예요. 엠팩이라는 것은 가장 많이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코덱인데 뭐 화질도 좋고요. 그다음에 용량도 작고요. 그래서 요즘에는 엠팩으로 많이 압축을 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인터넷 스트리밍용의 ASF라는 코덱도 있고요. 그다음에 엠팩4를 변형해서 만든 DivX라는 것도 있고요. DivX가 너무 좋은데 얘네가 점점 발전을 하면서 유료화가 됐어요. 그래서 유료화를 못마땅하게 생각한 유저들이 만든 XVID라는 코덱도 있습니다. 이걸 자세히 보시면 DivX를 거꾸로 한 것이죠. 그리고 요즘에는 H264라는 코덱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코덱이 이렇게 사실 이것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훨씬 더 많이 있는데 내가 어떤 걸 좋아하고 어떤 걸 써야 될지도 모르겠고 어떤 코덱을 설치해야 할지도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일단 통합 코덱이라는 것을 설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윈도우 열어보셔서 이렇게 뭐 포털 사이트에서 검색을 하세요. 검색을 뭘로 하시냐면 통합 코덱이라고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검색을 한번 해보시면 뭐 네이버의 경우는 이렇게 소프트웨어 정보라고 해서 다양한 코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프리웨어죠, 다. 이 중에서 하나만 설치하시면 되는데요. 여기서 유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코덱의 수는 상당히 많아요. 그리고 각각의 장단점도 있고요. 통합 코덱이라는 것은 상당히 많은 코덱들을 이렇게 하나로 묶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스탁 코덱을 깔고 Z 통합 코덱은 뭐지? 이것도 깔았어요. 그러면 이 두 개 다 중복이 되는 것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프로그램을 열거나 그다음에 영상을 플레이할 때 충돌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때문에 여러분들 통합 코덱은 반드시 하나만 설치하시고요. 이것도 이제 익숙하신 분들은 어떻게 하시냐면 내가 필요한 코덱만 통합 코덱이 아니라 내가 필요한 코덱만 설치하시기도 하십니다. 저의 경우는 지금 K-라이트 코덱을 설치하고 있고요. 그리고 통합 코덱 외에도 하나 더 설치하셔야 되는데요. 통합 코덱이 없는 코덱이 하나 있어요. 바로 MOV라는 코덱인데요. 얘는 퀵타임 플레이어라는 것을 설치하시면 자동으로 설치가 됩니다. 이 퀵타임이라는 코덱을 설치하셔야지 이제 MOV라고 하는 그러한 파일들을 읽어볼 수 있고요. MOV라는 파일들은 맥에서 애플사에서 나온 코덱으로서 그래서 화질도 되게 좋고요. 용량도 되게 작고요. 그래서 코덱도 이렇게 따로 설치해 주셔야 하는 불편함이 있지만 그래도 반드시 설치해 주셔야 되는 필요성이 있는 코덱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설치를 잘 못하셨으면 제가 드리는 그런 폴더 안에 K-라이트 코덱하고 그다음에 퀵타임 플레이어라는 퀵타임 인스톨러라는 프로그램을 넣어놨으니까 여기서 여러분들은 설치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음 강의가 시작하기 전까지는 여러분들 컴퓨터에 다 통합 코덱 하나와 그리고 퀵타임 플레이어 혹은 퀵타임 인스톨러가 설치가 되어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첫 시간이 아무래도 실습하는 강좌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어떤 것들이 신기능이 있는가 한번 쭉 눈으로 훑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